안녕하십니까. 윤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에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발표한 Asian Development Outlook 그 자료를 가지고 금년과 내년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또 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비교하기 위한 참고로요,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2.6%, 2025년은 2.2%로 예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에는 2.6%, 2025년에는 2.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개 나라가 있는 동남아 지역 전체로 보면 2023년에 4.1% 경제 성장을 했고 2024년에는 4.6% 그리고 2025년에는 4.7%로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탄탄한 내수 수요하고 관광 회복에 기인한 것인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 수치는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 연구기관, 이게 암노라고 하는데요. 이 암노가 내놓은 경제 전망보다 0.2%포인트씩 낮아서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좀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암노는 아세안 10개국 전체 성장률은 2024년도에 4.8%, 그리고 2025년도에는 4.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루나이인데요. 브루나이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성장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3.7%, 2025년 2.8%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은 높은 식품 가격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한 재정 수입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서 이 재정 수입 요인에 다각화는 여전히 브루나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봉제 의류 산업과 제조업의 성장과 관광업으로 2024년도에 5.8%, 2025년도에는 6.0% 성장률이 예상되고 안정적인 수입 연료 가격으로 2.0%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농업, 건설업, 또 부동산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요. 2027년 UN 기준 최저개발국 수준을 졸업하기 위해서 ODA 의존도를 줄이고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 등이 필요하다고 ADB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최대 규모의 경제 국가인데요. 민간 소비, 또 공공 인프라 지출, 지속적인 민간 투자 등 내수 증가로 향후 2년간 5.0%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민간 소비와 공공 투자 같은 강력한 내수적인 수요로 향후 2년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요. 인플레이션도 통화 및 환율 정책의 현 스탠스를 유지해서 2.8%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농수산물 등 식품 가격은 다소 불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의료복지, 사회복지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관광, 교통, 물류 등 서비스업 개선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 연평균 4.0%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이 되지만 이 과도하고 불안정한 국가 부채는 라오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최근에 몬순기후와 적은 강수량은 수력 발전 및 농업 생산을 저해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거시경제 불균형은 식량 안보, 또 가격 안정, 장기 금융 조달 등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년간 꾸준한 대외 수요와 낮은 상품 가격으로 2022년도에는 8.7%, 2023년 3.7% 성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하고 또 기술 분야 회복으로 더욱 강한 경제 성장률을 보일 텐데요. 2024년도에는 4.5%, 2025년도에는 4.6%를 전망합니다. 그간 정부 보조금 및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지만 향후 세금 인상과 또 낮은 연료 보조금 정책으로 다소 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내 녹색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좀 포괄적이고도 총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ADB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갈등하고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제는 후퇴하고 있고요.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급등, 또 무역과 물류 공급망의 분열로 인해서 경제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22년도에 2.4%, 2023년도에 0.8%를 기록을 했고 2024년에는 1.2%, 2025년에는 2.2%로 예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2022년 27.2%, 23년도에는 22.0%를 기록했는데요. 2024년도에도 15.5%, 2025년도에 10.2%의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국내 환경하고 또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정부는 빈곤 해소와 재정 지원 같은 기본적인 국민 수요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 또 낮은 실업률, 지속적인 해외 노동자의 송금 등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물가도 더욱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장률은 2022년도에는 7.6%, 2023년도에는 5.6%였고요. 2024년 6.0%, 2025년도에 6.2%로 전망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2022년도에는 5.8%, 2023년도에는 6.0%에서 2024년도에는 3.8%, 2025년도에는 3.4%로 예상을 합니다. 정부 재정보다 민간 주도에 투자하고 또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생산성과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이고요. 장기적인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하다고 ADB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 1.1% 성장률 대비해서 제조업 분야의 전환과 또 탄탄한 내수 및 대외 무역 회복 등으로 2024년도에는요, 2.4%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에너지 가격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에 4.8%에서 2024년도에는 3.0%로 진정이 되고 있지만 2026년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싱가포르로서는 인구 고령화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도전 요소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2023년도에는 정부 재정 승인 연기 및 대외 역풍에 따라서 성장률이 1.9%로 굉장히 미미했지만요. 2024년 이후 관광업의 회복, 또 높은 공공지출, 상품 수출 반등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는 2.6%, 2025년도에는 3.0%의 성장을 전망합니다. 한 달에 7만 바트 이하의 소득을 갖는 16세 이상의 국민이나 또 은행 계좌에 50만 바트 이하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1만 바트 디지털 캐시를 제공하는 소위 소비 부양책인 디지털 지갑 시스템은요, 단기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녹색 경제 생태계 조성이 장기적으로는 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으로 ADB는 제안을 합니다. 베트남은 2023년에는요, 글로벌 수요 악화와 고금리가 경제 성장의 방해 요소였지만 적시적인 통화정책 전환하고 또 대규모 공공투자는 팬데믹 이전의 성장 경로로 재진입하는 데 핵심적인 조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2024년도에는 6.0%, 2025년도에는 6.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경쟁국과 동시 상승하는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국내 총생산 GDP 기여도가 큰 공공투자 재원의 그 배분의 투명성이 저하하고 있고 또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베트남 정부의 재정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발표한 2024년도와 2025년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자료를 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주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